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쉬어야겠다,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가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시간에 적당한 시기에 쉴 수 있어야 되고, 그 쉼은 확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세 번째 챕터는 복잡한 관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라는 표현인데, 사실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관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관계는 풀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서 풀어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나의 변화는 가능해요. 근데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절대 힘들죠. 그래서 관계상의 갈등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노력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저렇게 변하겠지? 내가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변할 거야. 근데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작업들을 3부에서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4부는 세대가 달라도 통하는 일의 본질인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 아니라 항상 저에게 있었던 거죠. 세대 간의 갈등,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고, 제가 이 책을 쓸 당시가 MZ세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강했던 시기예요. 뉴스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회사 내에서도 MZ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짜는 일들을 많이 했던 시기인데, 결론적으로는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고년차와 이제 들어오는 전연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갈등의 근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년차가 느끼는 일의 본질과 전연차가 느끼는 일의 본질은 동일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걸 표출시키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그걸 내 잣대와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의 위험성,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년차들은 조금 더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필요하고요. 또 전연차 경우 무조건 고년차를 꼰대라는 표현을, 라떼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지금의 신세대보다 훨씬 더 가치 기준이 뚜렷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었던 세대가 그 세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다양성의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접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5부에서는 꼰대와 무개념 사이라는 주제인데, 네 번째 장이 이제 세대 간의 이야기라면, 그럼 이제 5번째 장에서는 고년차 아니면 임원으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을 경우엔 어떤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해해야겠다, 그 다음에 내 가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평가의 체계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세대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와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유두리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뤘고요. 사실은 이걸 쓸 때 제가 경험했던 직장 생활의 어려움들도 사실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주제들을 보면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강박, 적당한 보상 너머에 있는 것들, 언제까지 빨리빨리만, 그리고 보고는 예술이다, 변화에 민감해야 할 부서가 가장 둔감하다, 세대 공감은 전 세대의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제가 직장에서 경험했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다뤘고요. 마지막 6장 6번째에서는 쉼에 대한 이야기들 다뤘어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들을 잡는 것들은 정말 잘하는데, 쉼에 대한 것들은 얼만큼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쉼의 시간은 짧잖아요. 그럼 그 짧은 쉼의 시간을 얼마만큼 극대화시키고 효용성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다뤘던 게 6번째 장인 일보다 중요한 한 가지, 이게 쉼이고요. 쉼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이밍도 적절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가시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소변이 마렵고 처음에 있는 휴게소에 들어가서 미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만 참자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참을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쉼이라는 건 그 시기에 그때에 맞춰서 잘 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것도 절대 쉽진 않잖아요.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TF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쉬는 타임들을 제대로 잡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쉬어야겠다,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가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시간에 적당한 시기에 쉴 수 있어야 되고, 그 쉼은 확고해야 된다. 휴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일이나 급한 일이 생겨서 휴가 가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던진 한 가지의 질문으로 인해서 휴가를 간 사람들은 거의 3, 4시간의 시간을 다시 휴가라는 시간으로 원상복귀하는데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휴가 간 사람한테 업무 관련해서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이죠. 2022년에 퇴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가면서 제가 삼성에서 15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을 제외하고 다른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해봤었는데, 그 5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제, 삼성이라는 조직 안에서 내가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넓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준비를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략입니다. 저도 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한 어떤 발판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발판으로 첫 번째 삼았던 게 이 직장으로 간 심리학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직장으로 간 심리학자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직장 생활 하시면서 다양한 고민과 갈등들이 많으시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아마 소소하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